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오너먼트 프랑스 자수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편집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기는 한데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한테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재료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 거랑 똑같이 아마 만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원단과 이제 다른 재료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따라해 보시면서 비슷하게 아니면 더 활용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오너먼트들을 준비했거든요. 자, 보시면 5개 정도, 뭐 웬만한 건 홀수로 해야 예쁘기 때문에 5개 정도 준비해 봤어요. 얘는 조금 더 어려운 스티치라서 제가 가장 마지막 날 할 예정이고요. 좀 쉬운 것부터 오늘 백스티치 이용한 오너먼트 할 거고요. 뭐 이런 것도 기초반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도 쉽게 다음번 수업 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 대표 모양이 이런 쿠션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종합해서 만들어 보실 거고, 저는 8살 딸아이가 있는데요. 뒤에다가 이렇게 핀 달아봤어요. 얘만 끝만 없으면 이렇게 가방이나 가디건 같은데 좀 큼지막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시즌에 포인트 주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핀도 달아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리스 모양도 해볼 거고요. 5개가 제가 구상해 볼 때 세트 같은 느낌이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만들려고 애써 보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올라오는 거 계속 보시면서 프랑스 자수 좀 많이 접해 보셨던 분들은 좀 쉬운 것도 있으실 거고요. 처음 하셨던 분들도 따라 하시게끔 좀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백스티치를 이용한 스티치 해볼 건데요. 제가 실 색깔이랑 가닥수 다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실 분들은 비슷한 원단 구매하셔서 DMC사도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지정해 드릴 색깔 준비하셔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메탈릭사라고 우리 조금 사용하기 쉽지는 않은데, 메탈릭사 반짝거리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로 조금씩 쓰기에는 너무 괜찮고요. 여기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제 수업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쓰는 색깔 814번입니다. DMC 25번사 814번. 요거 준비하시면 요 컬러가 참 어디에 대놔도 참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나무 중에서는 저희 리본에도 사용했고요. 여기 리스 모양에도 리본 사용했고, 여기 아까 요 모양에는 저희 테두리 요렇게 쓸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느낌도 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즈들도 우리 꼭 요 모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비즈 갖고 계시면 다른 비즈로 이렇게 포인트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라색 빛의 막대 비즈 준비했고요. 그리고 리본 꼭 똑같은 거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빨간색이 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리고 요거 노끈 같은 경우는 문방구에 또 다 팔거든요. 노끈 준비해 주시고, 앞뒷면 원단,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솜은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방울솜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업 때 요거 자수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지만 요거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저는 재료 준비해 드린 분한테는 요 도안을 드렸거든요. 이게 100% 실물 도안이에요. 도안 없으신 분들은 요거 비슷한 그림으로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게 이런 수용선 심지가 나옵니다. 수용선 심지는 뭐냐면 이렇게 따라서 그리신 다음에 원단에 대고 그대로 술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빠시면 이게 원단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여기다가 도안을 끝에 그대로 따라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책들 요즘 자수책 너무 예쁜 거 많죠. 자수책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예쁜 그림을 다운받으시거나 하실 때 똑같이 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보시면서. 그래서 이런 심지를 이용하시면 똑같이 그리셔서 하시기가 너무 편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
넓은 범위에 하실 때는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쬐끔한 거 하실 때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뭐 굳이 안 그리셔도 되지만 반짝이 비즈 들어가는 위치도 좀 잡아 놓으시면 좀 편하겠고요.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제가 사용하는 원단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자, 요렇게 하시고 너무 화이트 원단보다는 약간 린넨 컬러나 이렇게 내추럴 컬러가 좀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얘는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트를 꽂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무 색깔이나 저는 흰색 준비했는데 얘를 시침질을 해주거든요. 이 원단과 이 종이가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크게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꼬매주는 거예요. 나중에 술을 다 놓으신 다음에 요거 빠시기 전에 물에 담기 전에 이 시침실을 제거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원단이 울지 않게끔만 이렇게 고정해 줄 거예요. 한 바퀴 정도. 얘는 작으니까 이렇게 정도만 하셔도 두 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듭 지어서 이렇게 끊어줬어요. 자, 이 상태로 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건 수툴입니다. 수툴 꼭 있으셔야 정말 수놓기 편하거든요. 너무 큰 거 쓰시면 좀 불편하고요. 12cm에서 10cm 이하 쓰시는 게 손에 잡고 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놓으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수툴 놓으시고 위에 덮을게요. 자, 이게 제 첫 번째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셨던 분들도 보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걸로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수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수툴 아무것도 없는 거 내려놓으시고 수놓을 원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가 돼 있는 거를 위에 덮을 거예요. 위에 덮으신 다음에 나사를 다시 조여서 원단이 팽팽해지게 쓰시다 보면 또 울렁울렁해지거든요. 그때는 다시 정비하셔서 팽팽하게 쓰시는 게 좀 모양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814 먼저 시작할 거예요. 제가 한 30cm 정도로 맞춰서 잘라놨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DMC사가 총 6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3가닥 쓸 거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반 나눌게요. 6가닥에 반이면 3가닥이죠. 3가닥 분리하셔서 쭉 뽑으시면 밑에서 분명히 엉킬 거고요. 이렇게 끝까지 엉키지 않게 손가락 넣으셔서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3가닥 나머지는 남겨두시고요. 이따 또 쓸 거니까요. 나머지 3가닥을 준비한 바늘에 넣겠습니다. 자, 실은 우리 바느질 할 때 보통 이쪽 실 합쳐서 이렇게 매듭 지어서 쓰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해서 긴 쪽에다가만 매듭 지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듭까지 끝났어요. 수 한번 놓아볼까요, 이제? 처음 배우실 수는 백스티치입니다. 백스티치는 우리 선적인 거 가장 많이 쓰고요. 이니셜 할 때도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자, 요 C자부터 시작할 건데요. 모든 건 다 처음부터 시작되지만 얘는 한 칸 앞에서, 한 땀 앞에서 시작할게요. 뒤로 갔다 올 거거든요. 백스티치이기 때문에 한 칸 뒤로 갔다 올 거예요. 한 칸 뒤에 나와서 보시면 뒤로 갔다 앞으로입니다. 한 칸 앞으로. 자, 그러면 뒤에를 채워주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또 끝까지 같은 점 쓰시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또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자, 위에 수용성 심지를 놨기 때문에 살짝 우둔감은 있는데요. 나중에 요 수용성 심지가 녹고 나면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맞나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딱 요렇게 찝으실 때 간격 두지 마시고요. 거의 같은 점 찝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간에 끝나지 않고 예쁘게 된답니다. 간격은 한 3mm 정도 간격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3mm 정도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가장 기초에서 하시는 스티치라서 어렵지 않게 선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틀은 계속 편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메탈릭사로 요 위에 부분 해볼 거예요. 백스티치 아래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메탈릭사 쓰실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세 가닥을 꽂아 놨는데요.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쓰시지 마시고 그럼 밑에 엉켜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짧게 해서 여러 번 끊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백스티치 아래랑 동일하게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 칸 앞에서 나오셔서 뒤로 갔다 앞으로 또 꽉 채워서 뒤로 갔다 앞으로 계속 좀 메탈릭사는 정리를 좀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세 가닥을 합쳐서 넣는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제가 요거 이제 메탈릭사 백스티치 끝나면 이 수성 심지를 물에 담궈서 녹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신 다음에 그 비즈 작업을 할 거거든요. 비즈 달기.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이제 물에 빠셔서 이 수성 심지를 없애 주신 다음에 이제 말리셔야겠죠, 원단을. 그래서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 한 다음에 다음 동영상 보시면서 또 다른 디자인 수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말리실 때 같이 말리시는 게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거 한 다음에 다른 거 먼저 술 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백스티치로 MERRY 요거 먼저 백스티치 수 놓아보고 다시 만날게요. 저는 이제 비즈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수성 심지 이용해서 수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수성 심지를 물에 녹인 다음에 말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는 비즈를 한번 달아볼게요. 비즈 달 위치를 저는 수성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실도 너무 튀지 않는 색깔, 무난한 색깔 골라서 넣어주시고요. 원하는 비즈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라색의 막대 비즈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거든요, 제 거는. 그래서 단추 달듯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다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냥 편하신 순서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구멍 이용해서 모양도 저는 이렇게 별 모양처럼 했지만 또 다른 모양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도
그리고 제가 재료를 준비해 드린 분들은 막대 비즈를 제가 똑같은 컬러로 좀 여유 있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달고 싶으시면 더 많이 다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뒤에도 돌려서 한 군데 끝나셨으면 매듭 지시는데 비즈 덜렁덜렁 안 하도록 원단에 탁 붙여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더 달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세 군데 이제 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골드색, 안 보이시죠? 골드색 여기 비즈 있습니다. 요거까지 달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 표시하는 점인데요. 그냥 표시해도 되지만 저는 좀 블링블링하게 금색 골드 동그란 비즈를 달아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구멍 통해서 단추 달듯이 한 땀만 찝어서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 보이시나요?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매듭 지어서 빠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매듭 지어주시고요. 해놨습니다.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요거 마무리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렇게 나머지 오너먼트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제 수트를 빼주시고요. 보통 이제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박아준다. 이렇게 책에 많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만드는 거의 기본이라서 알아두시면 좀 편리하거든요. 겉과 겉이 만나게. 이 원단 같은 경우는 뒷면 원단인데 겉이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쪽이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박는다. 원이 없잖아요. 뒤에 보시면 제가 미리 요거에 맞는 원을 그려놨답니다. 파란색 수성 파란색 빛 보이시죠? 이대로 돌려서 박을 건데요. 우리 스침핀으로 우선 고정해 볼 거예요. 스침핀은 이렇게 파란 선과 수직으로 꽂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재봉틀 돌리실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냥 손으로 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셔야 핀을 뽑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앞뒤 원단 고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창구멍을 낼 거예요. 창구멍은 뭐냐면 이거 다 박으신 다음에 지금 뒷면을 보고 있어서 뒤집어야 되잖아요. 구멍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창구멍은 또 어디를 내주실 거냐면 마지막에 요거 달 때 요 부분 구멍 같이 쓰기 위해서 요 윗부분을 창구멍으로 두실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놓을게요. 여기 윗부분 한 2cm에서 3cm 해볼까요? 최대한 창구멍은 작게 쓰기는 하는데 처음에 너무 작게 해놓으시면 아마 뒤집기 힘드시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으시고요. 요거 표시 안 해놓고 생각만 해두시면 나중에 그냥 생각 안 하시다가 끝까지 꼬매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표시를 해놓고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 요거 했던 것처럼 백스티치로 할 거예요. 박음질이라고 보통 하시던데 재봉틀 돌리실 수 있는 분들은 재봉틀로 그냥 박아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탄탄하고. 근데 재봉틀 없으신 분들 위해서 손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박음질이랑 똑같습니다. 한 칸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갔다 앞으로. 요거는 조금 탄탄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솜을 넣으면 얘네가 막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그렇다고 너무 당기면 원단이 올 수 있으니까 딱 붙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뒤로 갔다 앞으로. 홈질은 하시면 너무 약해요. 홈질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걸로 꼬매시면 나중에 솜이 다 막 튀어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박음질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느라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삐뚤빼뚤하긴 한데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더 꼼꼼하고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창구멍 표시해 놓은 데까지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박음질이 끝나셨으면 필요 없는 시접 부분 빼고 필요 있는 시접 부분 떼고 나머지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1cm 시접을 남겨두고 생각하시면서 필요 없는 천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 자, 원은 뒤집기 전에 가위집이라는 걸 내거든요. 뒤집고 나면 원단 차이가 커서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집을 주시는데 저희 박음질 해놓은 거 자르면 거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1cm 간격 정도로 가위집을 전체 내주실 거예요. 자, 가위집 다 냈어요. 다음에 여기 창구멍 통해서 뒤집으시면 되는데 가장 멀리 있는 쪽부터 가져오시는 게 가장 잘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구멍 통해서 이렇게 뒤집을 거라서 아까 구멍 너무 작게 내신 분들은 뒤집을 때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니까 조금 시행착오 있으시면 다음번 거 하실 때는 조금 그 창구멍을 조금 여유 있게 두셔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끝에 부분 잘 피셔서 원이 예쁘게 나오도록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저는 철필 같은 걸로 하긴 하는데 이런 거 넣으셔서 이렇게 예쁘게 모양 나오도록. 자, 원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구멍 통해서 저 솜을 넣어볼 건데요. 솜은 저는 방울솜 항상 거의 넣거든요. 근데 아무 솜이나 넣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이 창구멍을 통해서 가루가 많이 떨어지죠. 창구멍을 통해서 솜을 빵빵하게 넣어줄 겁니다.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이렇게 구멍 잘 안 들어가는데 자리 잡고 나면 쑥쑥쑥 들어가니까 너무 좀 빈하게 넣지 마시고 통통하게 많이 넣어주세요. 자, 저 이렇게 솜을 다 넣으셨으면 이제 공구르기 하실 건데요. 창 막는 거 말하거든요. 근데 창 막으면서 리본 요것도 넣어줄 거고 리본도 같이 달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의 실도 준비해 주시고요. 한 2가닥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구르기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 정도 공구르기 하신 다음에 요거 꼽고선 나머지 반 공구르기에서 막을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거는 이렇게 노끈, 문방구에 가면은 요즘 많이 팔아요. 이런 거요. 한 타래로 굉장히 싸거든요. 그거 준비하셔서 자르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 반 접으셔서 여기 이렇게 같이 매듭 지어 놨어요. 이렇게 매듭 지어 놓으시고 리본 약간 붉은 계열 들어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빨강이죠. 마지막에 달아줄 거고요. 묶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반 리본으로 했는데 양쪽 리본 되게 묶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가장 티 안 나게 이제 고정하시는 건데요. 우선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안으로 들어가서 완성선 밖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같은 선상에서 위에 원단 한 땀, 자, 또 같은 선상에 아래 원단 한 땀, 위에 원단 한 땀, 아래 원단 한 땀. 자, 여기까지 하고 반 정도 지금 됐거든요. 반 정도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노끈 매듭 부분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으시고요. 나머지 공구르기 할 거예요. 그러면 2번 작업 안 해도 돼서 좀 빨리 끝나거든요. 이렇게 잘 잡으신 다음에 이쪽도 저는 여기 노끈도 이렇게 한번 찝어줄 거예요. 같이. 그러면 빠지지 않겠죠? 가운데 노끈 한번 찝으시고 뒤에 똑같이 공구르기. 이렇게 당겨주시고 아래 원단 한 땀. 또 나머지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자, 다 됐어요. 예쁜 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매듭 지으실 때는 우선 여기서 보이시나요? 살짝 안쪽에서 나와서 매듭 지을 거고요. 매듭이 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하셨으면 됐고, 매듭 지실 때는 여기 꼭지에서 딱 자르면 꼭지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옆에 가셔서 나오셔서 잘라주시면 꼭지가 뽁 하고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하실 거고, 저는 지금 이거 자르기 전에 리본 끝까지 달고선 자를 거거든요. 리본 다실 위치 노끈 바로 앞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끈 바로 앞에다가 하셔서 리본 아까 만들어 놓은 리본을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요 실로 한 땀 뜨면 될 것 같아요. 덜렁덜렁하지 않게 잘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 매듭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깝게 끝. 자, 이렇게 하시면 또 똑같은 오너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 보면서 잘 따라 하시고요. 다음번 한 5개 정도 제가 오너먼트 더 올려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고요. 마무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니까 요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하시면 예쁘게 오너먼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